공매도 세력들이 더 무서워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주가가 안 빠지는 거에 대해서 더 무서워하고 고민하고 그냥 당신들이 졌습니다. 그냥 청산하고 가세요, 제발. 지금은 폭은 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접으세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평가는 없습니다. 2차 전지고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앞으로 2년 뒤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인정해 라고 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이 좋다는 얘기겠죠. 지금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저평가인데 그러면 업황이 돌겠네 그러면 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좋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유 에코프로는 저렇게 잘 가는데 왜 내 LNF는 안 가? 라고 하시게 되면 혹시나 비중 관리는 필요하다고 보셔도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들어가는 자율주행부터 들어가는 어떤 산업의 여파들까지도 다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의 위상은 더 어떤 산업의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들에선 누구 못 따라올 정도로 강한 변화입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고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뵈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내용이 싫다니까요. 근데 이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평가는 없습니다. 2차 전지고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밸류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 종목은 PR 10배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저평가를 찾는 게 아니라 성장의 논리가 분명한데 그거 가지고 충분히 이제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런 빠른 성장을 보여줘서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앞으로 2년 뒤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인정해 라고 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이 좋다는 얘기겠죠. 국내 투자자들도 테슬라 정말 엄청 많이 사랑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도 많이 했고. 네. 전망 어떻게 보세요? 관심들 많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제 지금 보니까 서학개미 분들이 지금 기존은 테슬라 팔고 제가 얘기하는 또 SQQQ 네. 또 그쪽으로 많이 몰리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왕 갖고 계신 거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테슬라가 그건 하나 공식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테슬라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시는 거고 전기차 회사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된 회사고 거기다가 우주항공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다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고 궁극적으로는 테슬라만큼 AI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집중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테슬라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다가 나와서 하시는 분들의 가장 대부분의 얘기들이 첫 번째가 그겁니다. 테슬라는 도조 컴퓨팅이라고 읽는데요. 그러니까 도조라고 하는 그냥 경의를 표하는 거죠. 이렇게 그 컴퓨팅이 하나로 중심을 자리 잡고 있고 그 모든 게 다 가지고 데이터를 일원화시키면서 AI가 거기서 가속을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럼 들어가는 자율주행부터 들어가는 어떤 산업의 여파들까지도 다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의 위상은 더 어떤 산업의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들에선 누구 못 따라올 정도로 강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가 기가팩토리를 가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한국의 현대차 같은 경우도 팔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로봇팔들이 열심히 용접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보안경 쓰고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입니다. 공장에선. 근데 그게 아니라 테슬라는 아예 그냥 모든 게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압축돼서 나오는 모든 현상들이 아마 AI가 가장 중점적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2차 전지 관심들 많고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네. 공매도에 대한 우려 또한 또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가 1조 원을 벌써 돌파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더 무서워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주가가 안 빠지는 거에 대해서 더 무서워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라고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당신들이 졌습니다. 그냥 청산하고 가세요, 제발. 그러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가장 중요한 표현은 성장주에 웬만하면 쇼 포지션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크게 당해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공매도는 그렇다고 보통 보면 그렇죠. 그들 후배들이 다 있다 보니까 한 얘기가 그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했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아유 밸류 저렇게 비싸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공매도하던 게 다 당했어요. 지금 보통은 한 40만 원대부터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매도했던 게 지금 거의 80만 원대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색이 질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누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라도 청산할 시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한 다음에 어떤 상환할 조건들이 여유롭다 보니까 그냥 버틸 수 있는 거지 지금은 폭은 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접으세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네.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또 그렇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잘 갖고 계시면 돈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포스코 하게 되면 철강회사. 그게 아니라 벌써 바뀌어 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가 대표적으로 나가 있고 포스코 밑에. 그리고 또 많은 계열사들이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바꾸는 과정 쪽에서 그 대변되는 게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쪽을 수직 계열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거죠. 근데 그때 보면은 일단 상장된 회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차 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 쪽에서 열일 팔고 더 붙이고 나가는 자원 개발 쪽에 하나의 회사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구동모터 쪽에서도 이번에 성과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에서 진심으로 바뀌어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가장 상단에 나와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양극재, 묵재 다 할게. 하지만 뒤에서 좀 백업해줘. 오케이, 우리가 할게. 그래서 아르헨티나 염호 예전부터 들어갔던 가치가 이제 부각받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추출해내기 시작하고 그런 라인업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보면서 외국인들은 철강 회사가 왜 이렇게 비싸? 갑자기. 그래서 매도했던 거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수직 계열화된 벼다가 오히려 지역 가치를 더 끌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매수한 거고 큰 차이가 있는데 관념의 차이는 있을 뿐 만약에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만약에 이제 철강 회사라고 알고 있던 외국인들이 철강 모멘텀이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기 시작하겠죠. 지금 포스코 홀딩스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저평가인데 그러면 업황이 돌겠네. 그러면 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좋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준 흐름인데 거기다가 2차 전지 모멘텀까지 약간 장기적으로 안고 있는 수직 계열화된 쪽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LG 화학이 있습니다. LG 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분이 있다고 해서 저평가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석유화학 쪽의 매출 절반이고 나머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백업하기 위해서 양극재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소재 쪽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보게 되면 아마 LG 화학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똑같이 2차 전지에 대한 밸류를 전혀 못 바꾸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단에 있는 철강 아니면 또 이쪽에 석유화학 업황들이 조금만 좋아지는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날개를 달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 쪽에서는 충분히 둘 다 고려할 만한 회사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극재를 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테슬라로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LNF만 테슬라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모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걸 LNF만 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올라갔었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한 축인 관계 쪽으로 거기서 들어가는 게 많은 또 벤더 중에 하나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련들은 A는 B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죠. 근데 LNF의 한계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수직 계열화된 상황 쪽에서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런 어떤 고객과의 관계들이 좀 다양한 쪽에서 중요한 거는 북미 진출에 대해서 같이 성과를 누리고 있는 쪽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LNF는 이번에 북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정부가 첨단 기술법 관련된 쪽에서 유출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제한을 둔 상황이죠. 그렇게 됐을 때 LNF가 클 수 있는 조건은 그게 허가를 해주고 북미 쪽에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쪽에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맞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넓어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좀 약간 소외된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확인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프업을 할 텐데 그 기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지금 에코프로는 저렇게 잘 가는데 왜 내 LNF는 안 가? 라고 하시게 되면 혹시나 비중 관리는 필요하다고 보셔도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